경북 산불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발언이 조금 화제가 됐는데 그 부분 같이 좀 듣고 와보실게요. 그러면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안, 요거는 여야가 다 동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의결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흐흐흐 이렇게까지 누군가 웃는 모습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은 누가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조금 앞쪽에 있는 의원인 것 같다. 목소리 크기나 이런 걸로 봐서 발성 위치로 봐서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니 굳이 경북 산불을 이제 뭐 잘 보상을 해주자, 다시는 안 나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호남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라면 내가 여기 살아있지 못했을 거다 얘기하니까 제발 그렇게 됐으면 네. 좋았을 걸.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요. 제발 호남에 불 좀 났으면 좋겠네 이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저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법, 특별법이라는 게 지원 내용을 포함한 네. 법이잖아요. 그거 표결하는 중에 그 본인들의 정치적 기반하고는 다른, 이를테면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지역에서는 불 안 나나? 이게 좀 제정신을 가진 얘기인가요?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농담이라도 저런 얘기는 할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젓이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내란 이후에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건지 저렇게 할 말 안 한 말 가리지 못하고 정무적으로 뭐가 맞는 판단인지 그런 판단조차 더군다나 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조차 내리지 못하는 게 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구나 당이.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이런 말실수가 계속 나오면 사실 국민의힘에 도움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움은커녕 지금 해악을 끼치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이 맞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샤우팅이에요. 대놓고 샤우팅을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라면은 비례대표는 앞에 앉아 있을 리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이라면은 진짜 그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리한 지역구에서 공천받은 사람인가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구라면 그럼 뭐 영남 지역인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호남에선 불 안 나나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 갈등을 오히려 지금 아주 유발하는, 불을 지르는 그런 얘기이면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전혀 녹록치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걸 농담이라고 아니면 저걸 굉장히 본인은 그 뭐라 그럽니까 냉소적으로 이제 한마디 한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자질에 더해서 과연 이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심사숙고조차도 못할 정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다 악재로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요거를 가지고 또 어렴풋이 누군지 짐작은 간다. 범인을 찾는다. 자수해서 광명 찾길 바란다. 이러면서 또 이제 수배를 했는데 지난번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배를 했다가 거의 한두 시간 만에 다시 밝혀졌거든요. 근데 사실 요런 발언은 뭐 송원석 대표의 발언도 문제지만 요거는 정말 그 호남에 자연재해가 나서 얼마나 경북에도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어요. 이런 발언은 정말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걸로 왜 민주당에 빌미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민주당 당대표가 범인 찾는다.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란다. 이 발언도요. 이게 적절합니까? 당대표로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당대표로서 훨씬 그 뭐랄까 품격 있는 용어로 이것을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국민의힘 희망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빌미를 지금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말했으면 진짜 제공했다라는 차원에서 참담한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너무 바빠요. 주말에 이제 일요일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와중에 일요일 2시쯤에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대한문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심 잡기 또 지지층 결집 여기에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긴 한데 정작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의원들의 그 단체 소통방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가 상당히 있었고 지난번 이제 대구 집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장애 거의 집회를 불복 선언까지 불복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어가는 거에 나왔으니까요. 대해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동원을 해야 돼요 전부 지역위원장들이나 그 의원들이. 근데 지금 뭐 국민 여론도 싸늘하지만 당원 여론이라고 좋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게 가져올 효과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그런 식의 게다가 이제 광장에 나가면 윤호개인 세력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특히 광화문은 정광훈 목사가 계속 집회를 주말마다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전광훈 목사 세력하고 섞이기 시작하면 더더욱 현장에서 그런 과격한 구호들 이런 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통제한다고 통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금 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에도 불복하고 어쨌든 윤석열 내란 재판에도 불복하고 여전히 계엄을 두둔하고 동조하고 이런 집단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제 당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장동혁 대표가 그냥 자기만 좋으려고 요즘에 이제 뭐 저렇게 강경한 발언하고 메시지를 내니까 대선 주자 1위도 나오고 그쵸. 결국에 이제 당대표 자기 정치를 위해서 당 전체가 여기 동원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이어갈 동력은 없어 보이고 이제 서울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뭐 지난번 대구에서도 밖으로 발표된 인원은 뭐 7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했는데. 실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서울도 그렇게 뭐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수가 동원되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확장성을 갖는 그런 집회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좀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 없으세요? 아니 뭐 민주당을 성토하기 위한 집회라면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그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서 네. 사법부를 흔들어대는 거라든지 내지는 지금 뭐 그 소위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기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난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국민 여론이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쵸. 그런 상황에서 과연 수도권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 게 소구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결국은 이제 그렇게 시위를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광훈 목사 계열의 막 그런 이제 시위대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또 이제 뭐 윤어겐이라든지 뭐 탄핵 반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론이 생각할 때 결국은 윤어겐 탄핵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이게 사법부하고 국민의힘이 같은 진영인가라는 오해를 하기가 딱 쉽다라는 거에 저는 더 우려를 해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이거를 잘못된 메신저가 그러니까 잘못된 메신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윤어겐이라든지 탄핵 반대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아직 선이 그어 있지 않은 상황 심지어는 통일교에 대해서 종교 탄압을 말하는 그 리더십이 나와서 시위를 하면은 이게 잘못된 그런 그 인식 구도를 확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네. 지금 뭐 사법 독립권 뭐 이런 거 얘기 계속 하셨는데 요런 이슈가 계속 올라와서 그런지 이제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둘 다 떨어졌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 23일에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 이 지난주에 비해서 5%포인트 하락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고려해도 좀 상당 부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민주당 지지율도 조금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뭐 4인 회동, 그다음에 뭐 사법부 독립 요런 이슈가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느냐 아니면 직을 유지해야 하느냐 탄핵시켜야 되느냐
그 여론 분포도 생각만큼 그렇게 민주당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의한 조희대 사법부 흔들기가 삼권 분립을 흔드는 좀 민주당이 좀 과유불급 오버했다. 근데 이런 인식이 여론의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멈추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30일로 예정돼 있는 청문회 물론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들 전체가 아마 네. 나오지 않을 거고 한덕수 전 총리도 아마 안 나올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토장이 돼버리거든요. 사실 뭐 그냥 일방적인 성토장은 청문회로서 의미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 좀 뭐라 그럴까 급발진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 내적 공감대, 그러니까 의원단 내적 공감대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고 당 지도부도 몰랐던 건데 강성 지지층이 원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양새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한테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다자외교 현장에 나가서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안보리 주재도 하고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대통령의 그 외교 성과라는 게 지금 국내 정치가 이렇게 되면서 좀 묻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저러면 굉장히 아마 좀 신경질이 날 거예요. 원래 대통령실이라는 데는 그렇습니다. 대통령만 봅니다. 당이 어쩌건 뭐가 어떻건 간에. 근데 대통령 메시지가 빛나야 되는데 뭐 추미애 정청래 막 이런 메시지가 이 국내 정치면에 지배하니까 아마 대통령실도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면 네. 지지율이 오르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나가서 많은 일을 했어요. 기조연설도 해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복귀했다 하고 뭐 한국 정상 최초로는 이제 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를 하고 또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이렇게 타종도 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뭐 화려한 그리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로서. 그러니까는요. 그 관세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이고 무슨 솔루션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보니까는 그런데다가 그 원래 대통령이 외교를 하면 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박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오히려 그 이슈가 당 내에서 막 불거지면서 그것도 좋은 이슈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과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나마도 그것이 묻혀버리는 그러니까는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크게 궁금해요.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할 지경이고요. 지금 아마 그 대통령이 뭐 타종도 하고 또 여사가 그 한국인 코리아 마켓에도 가고 뭐 이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아마 외교적 성과라고 하기에는 관세 협상의 그 장애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그 인내 외교를 하면서 미국의 카운터파트를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너무 거기도 뭐 아까 폭주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막갑하죠. 막 네. 하고 있는데 뭐 유엔 총회에서도 유엔을 막 이렇게 공격을 네. 하면서 뭐 에스컬레이터도 고장 나고 뭐 프롬프터도 고장 나고 뭐 음향도 차단했다 이러면서 뭐 나를 사보타주했다 뭐 공작이다 네.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이 우리랑의 그 관세 협상에 되게 이렇게 좋은 영향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폭주는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마치 또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정도에 비유될 수 있는 정도의 폭주를 하고 있고 이거는 미국 대통령답지 못한 태도예요. 물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유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미국과 지금 그렇다고 등을 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은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진짜 그 바지 가랑이 밑으로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인내의 외교를 보여주는 게 수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내 외교를 보여준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양쪽이 나눠져 있는데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을 안 하고 자꾸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반미 감정을 부추겼다라는 굳이 불필요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내 외교의 시점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인내 외교라는 말 너무 공감이 네. 가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뭐 국내든 국외든 다 뉴 노말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